팝에 BTS가 있다면 K산업에는 BBC가 있다.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며 코로나19 위기에도 끄떡없는 한국의 대표 산업은 BBC로 요약됩니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칩이죠.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을 불러일으켜 세우며 세 차례나 감사 인사를 반복했는데요. 바로 BBC 기업인들이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산업계에서 위상을 떨치는 건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열광하는 BBC. 그중 K배터리는 세계에서 달리는 전기차 세대 중 한 대에 탑재될 만큼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K바이오는 꾸준한 연구개발 결과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른데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은 임상 3상에 돌입했고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 또한 지난달 역대 7월 수출 최고액을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칩 수출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이렇듯 굳건한 위상을 드러내는 BBC는 최소 10년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으로 평가되는데요. 국내에서 BBC 산업을 갖춘 기업으로는 SK가 있습니다. SK는 10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사업을 분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울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에선 연이은 백신 신약 개발로 의학 선진국을 바짝 추격 중이고 SK하이닉스는 국내 핵심 반도체 칩 메이커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SK에 대해 예전부터 사업적 운이 좋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BBC 산업과 같은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까지는 당장의 수익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건 물론 대규모 투자와 뚝심이 필요합니다. SK는 3대 K산업을 키우기 위해 수십여 년 전부터 꾸준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왔는데 이러한 DNA는 고 최종현 SK 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물 회사로 출발한 SK의 사세는 최종현 회장 시절 석유화학, 이동통신 분야에 진출하면서 급격히 커졌는데요. 1973년 취임한 최종현 회장은 석유로부터 섬유에 이르기까지 SK의 수직 계열화를 꿈꿨지만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1973년 SK는 정유공장 설립을 추진했지만 갑자기 발생한 1차 석유 파동으로 계획이 무산됐죠. 하지만 최종현 회장은 포기하지 않고 사우디 왕가 등 중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적인 원유 공급선을 확보하는 등 석유 산업 진출 기반을 닦았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세계가 원유 확보에 사활을 걸 때 다른 나라로 향하던 유조선의 뱃머리를 우리나라로 돌리게 한 최종현 회장의 일화는 유명하죠. 또 유공의 합작사인 걸프의 철수를 사전에 예상하고 직접 비밀리에 인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한 결과 1980년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의 SK텔레콤이 있기까지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SK가 정보통신 사업에 발을 들인 건 노태우 정부 시절 얻은 장인어른 찬스 덕분이라는 한간의 오해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팩트를 들여다보면 SK는 1984년 유공 경영이 안정된 이후 10여 년간 정보통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1989년 미국 현지법인 유크로닉스, 1990년 선경 정보 시스템을 설립하는 등 정보통신 사업 진출 토대를 쌓았죠. 꾸준한 준비 끝에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예상되던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대통령의 사위기업이라는 딱지가 걸림돌이었는데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연일 특혜 시비로 공세를 펼쳤고 최종현 회장은 눈물 속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후 문민정부로 교체된 후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제1이동통신 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추천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당시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된 최종현 회장은 난감해하며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통신사업을 향한 해안과 뚝심은 이어졌습니다. 한국이동통신민영화 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를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논란의 여지 없이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시세보다 4배나 비싼 가격에 인수하자 내부에서는 반대도 있었는데요. 최종현 회장은 지금 2천억 원을 더 주고 사지만 나중 일을 생각하면 더 싸게 사는 것이다라며 회사 가치를 키워가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3대 K산업 중 우직한 노력의 결과물인 바이오 산업.
이 역시 선대 회장의 치밀한 준비와 도전 정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인데요. 선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석유화학의 뒤를 이을 성장 동력원으로 제약, 바이오에 주목했습니다. 신약 산업의 최전선인 미국 뉴저지에 연구소를 설립하는가 하면 국내에도 연구팀을 구성했는데요. 당시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복제약 시장에 집중했는데 SK는 한국에서 최초 신약을 선보이겠다는 신념으로 연구개발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확률 5,000분의 1의 신약이 성공하려면 10년이 필요하다는 보고에 10년은 짧으니 더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격려했죠. 최종현 회장 시절부터 이를 체득한 SK는 셀 수 없는 실패에도 바이오 연구개발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현재 기나긴 노력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26일 23주기를 맞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발자취를 통해 오랜 기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한 기업만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BBC로 요약되는 3대 K산업이 5대 10대 산업으로 확대되기까지도 끊임없는 준비와 뚝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